2026년 1월 28일 새벽, 실리콘밸리가 뒤집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폭탄 선언. 삼성도 TSMC도 필요 없다. 반도체 제국을 향한 선포. 이름은 테라팹 프로젝트. 전 세계 주식시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립니다. 주주들은 공포에 떨고 있죠.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머스크가 미쳤다 혹은 천재다.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허세일까요? 혁명일까요? 삼성은 정말 몰락할까요? 아니면 기회를 독식할까요?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헬로우 경제에서는 머스크 선언의 진짜 의미, 반도체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진짜 돈 버는 기업, 숨겨진 투자 기회까지 공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핵심 질문부터 던지죠. 자동차 회사가 왜 반도체인가? 일론 머스크는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완벽히 합리적입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면 이 결정은 이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달라지죠. 테슬라는 AI 로보틱스 회사입니다.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보세요.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율주행. 수백만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각 차량마다 AI 칩이 필요하죠. 옵티머스 로봇을 생각해보세요. 인간형 범용 로봇입니다. 공장, 가정, 물류센터 투입. 머스크의 목표는 수억 대 생산. 그리고 도조 슈퍼컴퓨터. AI 학습을 위한 거대한 두뇌. 수만 개의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필요해요. 문제는 공급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 상황을 보죠. TSMC 공장 앞에 누가 있나요?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생산 물량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3년 뒤에나 줄 수 있어요. 이게 머스크가 들은 답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수율 문제로 여유가 없죠. 대기 리스트가 산더미입니다. 머스크는 줄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내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테라팹의 진짜 이유.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머스크의 비즈니스 철학을 보면 수직 계열화가 핵심입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죠. 스페이스X는 로켓을 직접 짓고요. 반도체도 같은 논리입니다.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하면 전략적 취약점이 생깁니다.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죠. 특히 지정학적 위험이 큽니다. 대만 해협이 긴장 상황, 중국과 미국의 갈등, 언제든 공급이 끊길 수 있어요. 머스크는 이 모든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직접 만들겠다. 테라팹은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말이 그렇게 쉬운가요? 반도체 제조가 그리 만만한가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예술의 경지입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은 더 그래요. ENM 공정을 이야기해 봅시다. 2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가요? 머리카락 굵기가 8만 nm입니다. ENM는 그것의 4만분의 1이죠. 원자 10개 정도의 크기예요. 이 수준에서 회로를 그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전자가 터널링 효과로 셉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안 통해요. ASML의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한 대 가격이 3천억 원.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듭니다. 그런데 장비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율이라는 잔혹한 현실이 있죠. 100개 칩을 만들면 몇 개나 성공할까요? 80개? 아닙니다. 처음엔 10개도 안 될 수 있어요. TSMC가 ENM 양산을 시작했죠. 202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하지만 수율이 50%대예요. 절반은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삼성전자는 더 어렵습니다. 3nm 공정도 수율이 낮아요. 30에서 40%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죠. 엔비디아가 삼성을 떠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뭘 하겠다고요? 2026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ENM 양산?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립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 반응을 보면
10년은 걸릴 일이다. 수조 원이 물거품 될 것이다. 냉소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죠. 실제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텔을 보세요. 한때 반도체 제국이었죠. 하지만 7nm 공정에서 좌초했어요. 수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요. 세계 1위 기업도 이 정도예요. 머스크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 기술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ARM 아키텍처를 쓴다고 해도 칩 설계에는 수백 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검증과 테스트. 이것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한번 실패하면 수천억 날아가요. 시행착오의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머스크가 아무리 천재라 해도 물리 법칙은 속일 수 없습니다. ENM 공정의 벽은 너무 높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머스크의 테라팹은 실패한다? 삼성은 안심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야기는 더 복잡해요. 여기서 핵심 반전이 나옵니다. 머스크가 정말 모든 걸 혼자 할까요? 공장을 짓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가 지어줄까요? 반도체 공장 건설은 특수 분야예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턴키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부터 완공까지 전부 맡기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경험이 풍부합니다. 중국, 미국, 한국 곳곳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어왔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머스크가 공장을 짓는다면 결국 삼성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TSMC도 옵션이긴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삼성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이유 때문입니다. TSMC는 대만 기업이에요. 중국 리스크가 존재하죠. 삼성은 미국의 동맹국 기업이에요. 실제로 삼성은 텍사스에 170억 달러 파운드리 짓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죠. 머스크의 공장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머스크가 설령 공장을 완성해도 초기 수율은 형편없을 겁니다. 그때 누구에게 갈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우리가 대신 만들어드리죠. 머스크는 결국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도체 생태계의 현실이죠. 더 나아가 생각해봅시다. 머스크의 공장이 성공한다면 그래도 삼성에게 기회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반도체는 혼자 못 만듭니다. 수천 개의 부품과 소재가 필요해요. 장비, 화학물질, 가스, 웨이퍼. 이 모든 게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소부장 강국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요. 머스크도 이걸 사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머스크가 실패하면 삼성이 구원투수. 성공해도 삼성은 핵심 파트너. 어느 쪽이든 삼성에게 기회예요.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확대하는 거죠. AI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이에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테라팹은 위협이 아닙니다. 새로운 고객의 탄생이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뭘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만 볼 건가요?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하나 생긴다는 건 거대한 생태계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수백 개 기업이 관여합니다. 이 중에 진짜 수혜주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장비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말이죠. ASML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한국 기업들도 있습니다. ASML의 EUV 장비는 필수예요. 머스크 공장에도 들어갈 겁니다. 한 대에 3천억 원이지만 대체재가 없으니 살 수밖에 없죠. 한국의 장비 기업들도 중요해요. 전공정, 후공정 장비 분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죠. 몇 개 기업을 소개합니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KC텍, 테스, 한미반도체. 이들은 핵심 장비를 공급해요. 수요 증가에 직접 수혜를 봅니다. 두 번째, 소재 기업들이죠. 반도체 소재 분야입니다. 초고순도 화학물질이 필요해요. 포토레지스트, 시각가스 등이죠.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후성 같은 기업들.
이들의 소재 없이는 못 만들어요. 공장이 늘면 매출이 늘죠. 특히 E&M 공정은 더 까다로워요. 더 정교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기존보다 마진도 높아지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돼요. 세 번째, 웨이퍼 기업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말이죠. 반도체의 기본 재료예요. SK실트론이 대표적이죠. SK실트론은 세계 2위 기업입니다. 공장이 늘면 웨이퍼 수요도 늘어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생겨요. 네 번째, 패키징 기업들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핫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무어의 법칙 한계 때문이죠. E&M 이하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칩렛 CHIPLET 기술이죠. 여러 칩을 쌓아서 성능을 높여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패키징입니다. 3D 패키징, HBM 기술.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두죠. 하지만 협력사들도 주목하세요. 한미 반도체, 테스, SFA 반도체. 이들은 패키징 장비와 서비스 제공, 시장 성장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다섯 번째, 전력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엄청 먹어요. 테라팹 규모면 도시 하나 수준이죠.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변압기, 전력 반도체, 냉각 시스템. 이 분야 기업들도 수혜를 봐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곳. 인프라 투자가 동반되니까요. 여섯 번째, 건설과 엔지니어링.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전문이에요.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수조 원 매출이 발생합니다. 마진율도 나쁘지 않아요. 장기 프로젝트로 안정적이죠. 이 모든 기업들을 보세요. 테라팹 하나로 생태계가 움직여요. 투자자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볼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 기업은 테라팹과 무관하게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AI 반도체 붐 자체가 메가 트렌드예요. 엔비디아, AMD, 인텔, 구글 모두가 AI 칩에 올인하고 있어요. 삼성, TSMC도 증설 중이죠. 수요는 공급을 압도합니다. 향후 5년간 반도체 투자 규모 전 세계적으로 1000조 원 이상.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위에 언급한 기업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봅시다. 헬로우 경제가 제안하는 방법이죠.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1단계 노이즈를 걸러내라. 머스크의 발언은 헤드라인용이에요. 언론이 과장하는 경향이 있죠. 삼성 위기, 반도체 패권 변화.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 말입니다.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테라팹은 아직 계획 단계예요. 부지도 확정 안 됐습니다. 투자 규모도 명확하지 않아요. 2028년 양산? 비현실적이에요.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하죠. 최소 2030년대 초반은 돼야 해요.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될 때죠.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주가가 출렁이죠. 공포에 팔면 손해봅니다. 2단계 시그널에 집중하라.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트렌드예요. 챗GPT 이후 세상이 바뀌었죠. 모든 빅테크가 AI 투자 중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MS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여기 들어갈 칩이 필요하죠. 자율주행차 시장도 커집니다.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 벤츠, BMW 모두 개발 중. 각 차량마다 고성능 칩이 들어가요. 로봇 시장도 폭발 직전입니다. 산업용, 서비스용, 가정용 모두 AI 칩으로 작동하죠.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진짜 시그널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테라팹은 그 신호 중 하나예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3단계 분산 투자하라. 한 기업에 몰빵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만 사거나 ASML만 사는 건 위험해요. 생태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정성과 배당을 제공하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세요. 중형주 장비와 소재 기업, 원익 IPS, 동진 세미캠, SK 실트론. 성장성이 높은 분야예요. 적극적인 투자 대상이죠. 소형주 패키징, 특수 소재, 테스, SFA 반도체, 솔브레인. 변동성은 크지만 수익률도 커요. 일부 비중으로 공격적 투자, 해외 주식도 섞으세요. ASML, TSMC, 엔비디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환율 해지 효과도 있어요. 비율은 개인 성향에 따라 조절. 보수적이면 대형주 70%, 공격적이면 중소형주 비중 높이고요. 절대 한 곳에 몰아넣지 마세요. 추가 팁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라. 반도체는 복잡한 산업입니다.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해요. 어제의 승자가 내일 패자되죠.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예요. 분기 실적을 챙겨보세요. 단순히 매출만 보지 말고 수율, 공정 전환, 수주 현황, 이런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업계 뉴스를 정기적으로 읽으세요. 반도체 전문 미디어를 팔로우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하세요.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에요.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세요. 기업들이 분기마다 개최하죠. CEO와 CFO가 직접 설명해요. 미래 전망을 들을 수 있어요. 위험 요소 간과하면 안 되는 것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반도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경계해야 할 점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현실화되면 TSMC 공급망 붕괴. 전 세계 반도체 대란이죠. 미중 무역 전쟁도 변수예요. 반도체는 핵심 전쟁터입니다.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중국 시장 접근이 막힐 수도. 둘째, 기술 변곡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기존 반도체 패러다임이 흔들려요. 아직은 먼 미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 개발도 변수죠.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것.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기 사이클. 반도체는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죠.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지만 언젠가는 조정이 올 겁니다. 재고 문제도 주시해야 해요. 과잉 생산되면 가격 폭락. 2023년 메모리 반도체처럼 기업 실적이 급락할 수 있어요. 넷째, 밸류에이션. 반도체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PER이 역사적 평균 넘은 곳 많죠. 고평가 구간일 수 있어요. 무조건 사기엔 부담스러워요.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여러 차례 나눠서 사세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죠. 결론, 냉철한 투자자로 살아남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머스크의 테라펩 선언. 그 의미와 영향을 봤어요. 핵심 메시지 1. 머스크는 미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죠.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진화. 반도체 자급이 필수적이에요. 핵심 메시지.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E&M 공정은 극악의 난이도. TSMC도 고전하는 수준이에요. 머스크라도 예외는 아니죠. 핵심 메시지 3. 삼성전자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텀키 서비스, 파운드리 협력. 어떤 시나리오든 역할이 있죠. 핵심 메시지 4. 진짜 기회는 생태계에 있어요. 장비, 소재, 패키징 기업들. 이들이 조용히 돈을 멉니다. 분산 투자로 접근하세요. 핵심 메시지 5.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세요. 시그널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AI 반도체 메가 트렌드. 이게 진짜 투자 논리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장기 관점을 유지하세요.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세요. 기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산업 구조를 꿰뚫어 보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산하고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를 항상 관리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냉철하게. 이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시작됐어요.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아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길. 헬로우 경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